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신비한 신의 섭리를 느끼곤 한다. 누군들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은 부모도 없겠고 제 자식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사람은 단지 낳고 죽는 단 한 번만의 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3번의 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릴 때 인간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애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삶을 경험하는, 결론적으로 신은 다행히도 한 사람의 삶에 3가지의 생을 부여하신 사실을 나는 느끼고 있다. 요즘 나는 애들의 성장에서 내 자신의 생을 문득 재확인하게 되며 그러한 때 신비하고 거룩한 신의 섭리를 가슴 깊이 느끼곤 한다. 집사람이 거실 한 구석에 조그만 옛날 가구인 문갑을 사다 놓은 일이 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문갑을 열어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었다. 다혜년이 그 문갑에 가지런히 자신의 장난감과 책, 모자, 손수건을 정리해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딸애가 그토록 정리벽이 있는가를 알지 못했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 역시 그 구석 문갑 속에 다혜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해두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대답이었다. 말하자면 다혜는 이미 5살의 나이에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재롱 피우는 어린애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언제 그토록 자신의 물건들을 그 문갑 속에 차례차례 정리해 두었을까? 그곳엔 손수건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고 껌을 살 때마다 나오는 스티커들이 5장 놓여 있었고 빗, 장난감, 화장품, 동화책, 크레용, 인형, 내가 제주도에 갔을 때 사다 준 옥돌 목걸이, 장난감 시계, 거울들이 너무나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닫고 한 번도 다혜에게 물어보거나 그 문갑에 대해 얘기해보지 않기로 했다. 이제 딸녀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자신만의 서랍을 정리할 만큼 컸으며 무엇이든 자신의 물건을 그곳에 집어넣을 만큼 비밀을 가지는 숙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문갑을 열어본 순간 나는 성장한 딸년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가 낯이 붉어지는 아버지처럼 기쁘고 또 한편은 섭섭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우리 부모 곁에서 벗어나 자기 인격체로서 서서히 커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요즘 다혜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애를 낳기 전만 해도 나는 어린애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거나 미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극성스런 치맛바람이라고 빈정대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고 보니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 수정해도 괜찮을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미술을 가르치거나 음악을 가르쳐서 부모가 아이들이 전부 위대한 화가나 음악가가 되기를 바란다면 도둑놈에 심보겠으나 어렸을 때 아이들의 미적 경험을 확대시켜주는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절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교활한 생각이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피아노를 배우러 갔을 때 선생님은 다혜의 어린 손가락을 만져보고는 자신 없습니다. 한 달만 해보다가 진전이 없으면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너무 어리고 몸이 약해나서요. 하고 아내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런 다혜가 하루 이틀 피아노 배우러 간다고 하더니 처음엔 오른손 도레미파솔을 치고 어느 날은 놀랍게도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래를 음계로 부르며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며칠 전 다혜는 내 극성스러운 재촉에 마지못해 의자에 앉더니 악보책을 펼쳐놓고는 오른손 왼손 두 손 다 사용해서 간단한 악보를 정확히 쳐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저 작은 머리로 왼손은 왼손대로,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한꺼번에 건반을 두드릴 수 있단 말인가? 결코 나는 다혜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술가의 길은 힘들고 더구나 여자로서의 예술가는 불행과 고난의 길이라서 나는 행여 장난처럼 나중에 다혜가 아빠 흉내를 내서 고등학교 문예 낭독회 때 노란 은행잎이 폐병 걸린 오누이의 기침소리처럼 떨어지도다 라는 감상적인 시를 읽는 문학소녀가 된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공언하고 다니곤 했었다. 나는 그저 다혜가 감수성이 풍부한 여인으로서 예쁘고 매력적인 미인이 되어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여류명사가 되어주기를 원치 않는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다혜를 볼 때 나는 밤동안 나팔꽃 덩굴이 움썩움썩 자라는 것처럼 내 모를 사이에 놀랍게 커간 아이들의 성장이 왠지 경이감으로 가슴을 찔러왔다. 최근에 나는 거실에서 두 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딸애는 엄마로, 아들애는 아빠로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잠시 동안 몰래 숨어 훔쳐보았다. 4살 난 아들 녀석은 내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문 열어! 네, 들어오세요. 아, 피곤해. 또 술이로군요. 당신은 맨날 술이에요. 에이, 시끄러워. 라면이나 좀 끓여줘. 한 번도 나는 도다니 녀석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녀석의 시선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늘 녀석은 내가 볼 때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TV를 보거나 춤을 추거나 자거나 계단을 뛰어오르거나 했지 시선이 마주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녀석은 몰래 아버지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아빠는 늘 피곤해라는 말을 남용하는 무기력한 존재이며 밤낮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 라면이나 끓여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아빠라는 것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내는 얘기했다. 11시 반이 넘어 내가 늦게 들어올 때면 아내는 의례 분통이 터져 말아,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면 아들 녀석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고 한다. 엄마, 화났어? 그래. 에이,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한데 딸려는 아내가 화를 낼 때면 이불 속으로 기어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한다. 에이, 빨리 자야지. 엄마 아빠 또 싸우기 전에.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그래 늦게 들어가 보면 다혜는 잠들어 있고 아들 녀석은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내 눈치 엄마 눈치 살피면서 절대 위기의 분위기를 능청스러운 유머로 극복하려 한다. 장난감 총을 들고 내 가슴을 겨눈다. 손 들어! 나는 손을 든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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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앙! 삐앙! 나는 쓰러진다. 아빠 죽었다. 엄마, 아빠 죽었어. 옷 벗겨라. 아빠 죽었다. 마지못해 아내가 도다니에게 묻는다. 아빠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라면 끓여줘라. 그럼 살아난다.